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10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2,720억 원의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폭기의 김약사입니다. 오늘의 약폭기의 주식 리뷰 ABL 바이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ABL 바이오는 하나케미칼 출신 이상훈 대표가 2016년 2월 설립했으며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ABL 바이오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중항체 전문 기업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세트와 이를 적용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좀 대표님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상훈 대표님이신데 박사시고요. 학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쪽에서 박사후 연구원 하셨고, 그 다음 스탠포드 메디컬 스쿨에서 또 연구원 하시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제넨텍 같은 유명한 회사들에서 최고 연구원 하시고, 그 다음에 파맵신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의 공동 창업자 및 부사장을 역임하셨고요. 이제 하나케미칼 바이오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셨어요. 하나케미칼에서 14명 연구원과 같이 나오셔서 이 ABL 바이오를 창업하시게 됐는데요. 아마 하나케미칼에 있는 동안 이 이중항체가 대세일 거라는 좀 예상을 가지시고 빠른 기간 내에 상장하고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내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이력을 보면서 굉장히 이 바이오 쪽에 엘리트시고 가장 최적의 커리어들을 밟아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연구 경험이나 이런 것들 또한 너무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좀 주요 연역을 보면 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시리즈 A 투자를 3월에 90억 원 정도를 받게 돼요. 2월에 설립하고 한 달 있다가 시리즈 A로 90억 원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 제가 추측컨대 이미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이미 투자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리고 이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을 벌써 확보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2017년 3월 시리즈 B 투자를 200억 원 받게 되는데요. 2017년 11월에 임상 ABL001의 임상 1상을 착수한 걸로 보아서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상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8년 또 1년 후 6월에 시리즈 C 투자를 700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이 투자를 유치하고 이제 다수의 이중항체 프로그램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시고 코스닥의 IPO를 2018년 12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표님의 그 연역이나 커리어를 또 보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유치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IPO까지 준비된 회사였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사업과 이 IPO 이런 것들 어떻게 해나가는지 너무 잘 아시고 이 창업의 전문가 느낌이 굉장히 물씬 나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연역이나 것들을 조금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인 이중항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중항체 의약품은 하나의 약물 구조 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타겟하는 부분을 가진 항체 의약품을 말해요. 기존 단일 항체 의약품 대비해서 우수한 효능과 낮은 독성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장점을 가지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중항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7년 1.8억 달러에서 2030년 93억 달러까지 연평균 34%씩 고속 성장할 전망이라고 해요. 약물 타겟 시장이 혈액암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안구 질환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 3개 정도의 그 이중항체가 허가가 돼 있는 상태고 점차 허가되는 개수가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항체 시장에서는 이 이중항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로 기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회사 항체 포트폴리오의 80%가 이중항체라고 합니다. 이 ABL 바이오는 핵심은 BBB가 투과되는 그랩바디 B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플랫폼 기반으로 가장 앞서 있는 물질은 ABL301 알파시누클린 타겟을 하는 물질인데요. 전 임상으로 2022년 9월경에
내에 IND 신청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뇌질환 항체 치료제가 BBB를 투과하는 것에 빅파마들의 기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저희가 이전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할 때 바이오제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또 바이오로직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젠과 BBB 투과율을 높이는 이중 항체 플랫폼을 기술 이전한 다날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경우에는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데, 이 수용체의 경우 뇌에서 발현율이 5.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ABL 바이오가 타겟하고 있는 IGF-1R은 32.7%로 발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로쉬와 바이오젠 그리고 디날리는 트랜스페린을 타겟하고 있지만 ABL 바이오는 IGF-1R을 타겟했는데 어쨌든 발현율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랩바디 B의 차별성은 높은 내안의 발현율과 긴 방광기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뚜렷한 경쟁력과 차별성이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ABL 바이오가 2022년 1월 12일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10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2,720억 원의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계약금만 7,500만 달러, 9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 성공 소식인데요. 이에 ABL 바이오는 사노피의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ABL301의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넘기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으로 4,500만 달러, 약 540억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 임상과 허가, 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9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죠.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순매출액에 따라 별도로 경상 기술료, 로열티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사노피는 ABL301 개발과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ABL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 일상시험은 ABL 바이오가 임상시험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CNS 질병에 대한 치료 후보 물질의 그 BBB 침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ABL301은 이러한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파킨슨병 발병 원인인 알파 시뉴클레인의 축적을 억제하는 항체를 뇌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좀 이 기술 계약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기술 계약의 의미 첫 번째, 빅파마가 이전과는 다른 BBB 셔틀 타겟인 IGF-1R을 검증해 주었다는 거죠. 기존은 트랜스페린이 주로였다면 트랜스페린과 다른 기전이 IGF-1R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만큼의 돈을 주고 했다는 거는 이 타겟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를 증명해 준 거고요. 두 번째,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으로 보아서 이 계약금의 구별은 거의 탑티어 수준이에요. 계약금만 900억 원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기술 이전 됐을 때 뭐 1조 몇천억 뭐 굉장히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행하면서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은 이제 받고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규모가 중요한데 거의 원탑 수준이에요. 계약금이 900억 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아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마이너스만 났는데 아마 올해는 900원 딱 꽂히고 나중에 이제 추가 마일스톤으로 450억까지 꽂히면 굉장히 대단한 정도 수준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ABL301의 스폰서는 ABL 바이오가 하지만 사노피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ABL 바이오는 사실 작은 회사잖아요.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는데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데 사노피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네 번째, 플랫폼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이중 항체도 어떻게 보면 기술의 플랫폼이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계속 또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트랜스페린 계열의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과 그 신뢰도가 좀 하락했거든요. 디날리라는 회사는 제넨텍이라는 회사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BBB 투과 플랫폼 ETV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상훈 대표님이 제넨텍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디날리와는 다른 BBB 셔틀 타겟을 잡았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신뢰를 가졌는데 이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면역항암제 ABL111이 미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